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바로 노후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친구, 취미, 여행, 그리고 재산까지. 각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 중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끝나고 자녀는 독립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중요한 건 부모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애들은 잘 클까? 나중에 손자 돌봐주러 가야 하나? 그런 생각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죠. 자녀와는 의존이 아닌 연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배우자와는 새롭게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부부관계가 다시 중요한 시기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아이 키우고 일하느라 소홀했던 부부가 다시 마주 앉게 됩니다. 이때 서로를 이해하고 취미를 공유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요리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평생 동반자라는 말이 노후에 더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노후가 되면 자연스레 인간관계가 줄어듭니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전화가 줄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일로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장을 떠나면 관계도 정리되기 쉬워집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자발적인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종교단체, 자원봉사 모임, 취미 동호회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노년에 친구가 많을수록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두뇌 활동이 되고 감정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일단 작은 모임부터 나가보세요. 동네에서 하는 실버 요가, 서예 교실, 음악회, 관람 모임 등 한번 참여해보면 분위기를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기에 익숙해지되 고립되기는 피하자는 겁니다. 노후는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죠.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건 취미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만의 취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고 또 다른 분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느리게 배워도 충분합니다. 그림, 글쓰기, 사진, 여행, 텃밭 가꾸기, 악기, 공예, 체스, 등산. 취미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무엇을 하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취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행을 꼽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이가 들면 체력 걱정, 경비 걱정, 건강 걱정에 여행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노후야말로 여행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감수성도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꼭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갈 곳이 참 많습니다. 느릿하게 걷는 전주 한옥마을, 바다 냄새 가득한 통영, 봄마다 꽃비가 내리는 곡성. 천천히 떠나고 천천히 머물고 사람을 만나고 풍경에 취해보세요. 여행은 꼭 누군가와 함께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노후에는 굉장히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조용히 책 한 권 들고 떠나는 여행, 그것이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노후에는 경제적 자립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소득이 끊기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되어야 합니다. 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패시브 인컴이 중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지출 통제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불필요한 보험, 과도한 자녀 지원, 충동적인 소비 등은 피해야 합니다. 재산은 자신이 사용할 만큼 남기고 나머지는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상속 설계, 증여 계획 등을 미리 해두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은 후를 준비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질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슬기로운 노후를 위해 건강은 기본입니다. 건강을 위해선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이 기본입니다. 무엇보다 의욕이 중요합니다. 무기력해지면 몸도 따라 아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명상, 호흡법, 가벼운 요가, 하루 10분 일기 쓰기 같은 작은 실천이 노후의 우울감을 막아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친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내 몸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것 또한 슬기로운 노후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우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이 삶을 더 깊고 진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 장례 방식, 장기 기증 같은 부분도 미리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정리해두면 남겨진 이들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앞에 서는 나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죠.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해 죽음을 준비한다는 마음이 우리 삶을 훨씬 단단하고 담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가족, 친구, 취미, 여행, 재산, 건강,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후는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단지 생존이 아닌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